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 댓글 답변 드려드릴게요. 방울토마토님 멤버십을 5개월이나 유지해주신 분입니다. 블로그 스팟이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블로그 스팟은 문제가 없어요. 티스토리는 지금 신 에디터 같은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게 광고 코드가 안 들어가는 거, HTML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있는데 블로그 스팟은 그냥 깔끔하고 문제가 없고 완벽합니다. 네, 적응하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 지금이 이제 선점하실 기회니까요. 지금 좀 시작해 보시면 당장에는 수익이 안 나도 분명히 나중에 이 블로그 스팟이 또 한국 블로그계에서 이슈가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빛을 발하실 거라 생각하시고, 물론 지금도 이걸로 수익 나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 김마리님, CPC 0.3을 넘기지 못하네요. 보통 0.1, 0.2 검색 유입이 너무 적기 때문이겠죠. 평균 CPC가 어느 정도 되어야 잘 끌어올렸다 수준일까요? 방문 대비 광고비 많이 버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포스팅 1000개까지 열심히 해보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요 말씀드릴게요. CPC는 기본적으로 광고주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광고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트래픽은,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안 들어오게 막는 게 훨씬 단가에 유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들어왔어요. 외부 유입으로 들어왔던, 이슈로 터져서 들어왔던 들어왔습니다. 광고를 클릭하지 않고 나갔어요. 다행히 광고주한테는 피해가 안 갔겠죠. 하지만 누군가 들어와서 내 광고를, 내 사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와서 광고를 봤다는 것 자체가 광고주한테는 굉장한 위험 요소입니다. 싫어요. 내 사업과 관련 없는 사람이 내 광고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광고주가 그걸 알까요? 구글 에즈를 써보시는 분들 알 텐데 압니다. 저도 지금 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구글 에즈 정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광고주와 관련된 검색자들을 배제하는 게 사실 CPC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또 극단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냥 가장 쉬운 건 어뷰징 하지 마세요. 어뷰징이라는 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치 않는 정보를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여와서 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트래픽이 늘고 조회수가 하루에 글 썼는데 갑자기 10,000명 들어오고 5,000명 들어오고 하면 기분은 좋지만 이게 점점 나를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글 쓰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쓴 글이 있잖아요. 이 글을 읽을 만한 사람만 들어와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너무 원론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오시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어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오예승님, 개인적으로 테스트해본 게 완전 새로운 블로그 만들고 주소를 문자로 했을 때 3달이 지나도 다음 최적화가 안 되더라고요. 네, 숫자로 한 거는 생각보다 최적화 확률이 높았습니다. 네,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가 나오시려면 한 20개 정도를 동시에 돌려보셔야 돼요. 문자로 URL이 구성된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숫자로 구성된 티스토리 블로그를 동시에 돌려보시면서 나오셔야지 아마 정확하게 나오실 것 같고요. 실제로 해보시면 문자인 경우에도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숫자로 해본 경우에도 늦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로 데이터를 통계학적으로 내보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맞다고 할 수 없는데, 제 경험은 그래요. 제가 다음 최적화 블로그를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누가 맞는지 몰라요. 네, 그렇게 한번 제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남자나요님, 구글 서치 콘솔에서 확인해 보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뜨는 거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색인 생성 요청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네, 요거 해주시면 등록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관련된 영상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카드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게 등록되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구글 서치 콘솔에서 소위 말해 실수를 한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구글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글, 그러니까 자신의 검색 엔진을 찾는 검색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글이나 혹은 문제가 있는 단어나 뭔가 특정한 내용을 다룬다고 했을 때 일부러 등록을 배제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수동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깔끔하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달아드린 영상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순위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요거는 그 구글 서치 콘솔 가셔가지고 요거 있죠? 요 영상 보시고 서치 콘솔 가셔서 오른쪽 위에 보면 순위라는 체크박스
박스가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나옵니다. 별이님, RSS 등록 시에 요거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나 구글 서치 콘솔에서 주소 뒤에 RSS라고만 붙이시면 등록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혹시 뭐 HTML이나 CSS를 좀 손보신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이럴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킨 새로 올리시는 거예요. 스킨 새로 올리시면 일단은 싹 리셋 되니까요. 그렇다고 글이 없어지거나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헤드와 헤드 사이에 있는 메타 태그도 뭐 지워졌더라도 다시 넣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혹시 어렵지 않으시면 새로 한번 올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라튜브님, 앞만 보고 포스팅 하루 3개씩 올리고 있어요. 네, 1달러도 안 나던 게 3달러가 보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자고 나면 200달러 생기는 날 생길 겁니다. 이제 이게 안정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1달러, 3달러만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10달러 되면 10달러에서 한 6달러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50달러 되잖아요. 그러면 한 42달러에서 5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린 거냐면, 지금 1달러랑 3달러가 2달러 차이잖아요. 되게 크죠. 원래 큰 거예요, 비율상으로. 나중에 수익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뭐 10달러나 20달러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차이 나는 게. 오늘 예를 들어서 100달러 들어왔는데 내일은 뭐 90달러, 85달러 들어왔다. 그러면 대충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이게 바로 애드센스 수익의 매력이에요. 200달러 들어오면 250달러랑 220달러랑 잘 구분이 안 가. 지겨워요, 이제. 그러니까 애드센스를 계속 꾸준히 쉬지 않고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햇비스님, 무료 트래픽으로 광고 게재 제한에 걸렸습니다. 제가 몇 번 스스로 블로그 어플로 들어가서 보다가 광고를 눌렀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거는 블로그 앱으로 들어가면 트래픽이 엄청 높지 않는 이상은 광고가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이면 누르셨을 수도 있죠. 또 하나, 몇 번 들어가 보셨다고 그랬는데 엄청 자주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혹시? 이게요,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실제로 광고가 노출되는 횟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글 애지에서는, 광고주에게는 말이죠. 그래서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다른 구독자님들께도 말씀드리는데, 본인 블로그 자꾸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정 이상할 때 광고가 정말 송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집에 들어가셔서 광고 코드를 한번 새로 넣는 것으로 만족하셔야지, 오늘은 잘 나오나 내일도 잘 나오나 이렇게 해서 자꾸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난 일주일은 잘 들어갔는데 오늘은 잘 안 나와요. 이 말은 자꾸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안 좋습니다. 무료 클릭이 아니더라도 그 모든 데이터가 구글 애지를 통해서 광고주한테 전송이 되기 때문에 CPC에도 안 좋고 안 좋으니까 가능하면 들어가 보시지 말고요. 여기 공격 받으셨다고 했는데, 공격은 방법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광고 게재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게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구글이 지금 수익을 내려고 막 수수료 정책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리려면 광고주에게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본문과 광고 사이가 가깝거나 사진과 광고 사이가 가깝거나, 혹은 아래 링크를 눌러보세요 했는데 링크랑 광고가 같이 있거나,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 게재 제한을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기존에 자신의 블로그 포스팅 중에 광고가 분명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거는 빨리 수정하십시오. 그게 잠깐 클릭해서 한 5달러, 10달러, 20달러 들어와서 기분 좋으실 수는 있는데요. 그러다가 게재 제한 갑니다. 계정 정지도 가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광고는 광고답게 확실하게 떨어뜨려서 자세히 봐도 대충 봐도 이거는 분명히 광고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넷에 기사를 쓰면 엄청 지저분하게 덕지덕지 붙잖아요. 그게 애드센스 광고가 아니에요. 다른 거 광고인데 그래도 정지 안 먹여요. 그게 이제 아주 얕은 수입니다. 근데 애드센스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광고는 광고가 분명하게 티를 확실히 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햇빛님은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광고 위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글 클릭으로 체류 시간 등을 통해 순위 변동이 된다 하셨는데, 네이버 다음 외부 앱으로 들어온 것들의 체류 시간도 구글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미칩니다. 구글은 그 네이버처럼 막 치사하게 조작 안 해요. 그리고 막 자기네 블로그만 위에 올려주고 또 어디 유입인지에 따라 쳐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네이버 쇼핑이 그게 심해서 소송도 걸렸었죠. 그게 조작이죠, 조작. 증거는 없지만 조작. 근데 구글은 외부 유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뷰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왔든 간에 체류 시간이 높으면 분명히 순위가 올라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외부 유입을 많이 하시려면
하려면 글의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탈률이나 체류 시간이 낮아지지 않게 글을 잘 써주시고 나서 외부 유입하세요. 외부 유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다룰 겁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때가 되면 다루겠습니다. 기존 글 말고 새 글에 쿠팡 링크 넣어도 저품질이나 그런 문제는 없는 거겠죠. 저품질, 다음 저품질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 있죠. 그 다음은 쿠팡 링크를 넣어서 저품질 걸리는 게 아니고 숨만 쉬어도 저품질 걸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못 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은 저품질 피해 가시는 분이 있어요. 각자가 그런 영역이 있긴 한데 블로그를 엄청 많이 파서 돌려보시면 저품질이 이상하게 안 가는 티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저품질 오나, 저품질 오면 이제 빨리 구글 키워드로 넣어야지 이러고 대기하고 있는데 저품질이 그렇게 안 오는 블로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복불복이라서 같은 키워드를 써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키워드를 쓰는데 어떤 티스토리는 바로 가고 어떤 티스토리는 바로 안 가고 계속 유지가 돼요. 물론 복붙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문장을 쓴 게 아니라서 똑같은 내용이 아니니까 정확히 키워드, 메인 키워드 때문에 그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품질 안 걸리는 거는 바라지 마십시오. 블로그스팟 이미지 넣는 방법, 요거 제가 다루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티스토리랑은 다르니까 요거는 제가 꼭 빨리 다루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출시일 9월 14일 새벽 2시에 애플 이벤트 하죠. 그때 아이폰 나올 것 같은데 이때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미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 이벤트를 3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맥미니 나와야 되죠. 그리고 맥북 M1X나 M2 나와야 되죠. 아이맥도 고급형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애플워치 6 나와야 되고 나올 게 많기 때문에 아무튼 요번에 나올 것 같고요. 정확한 출시일은 모르죠. 이 출시 관련 글 쓰려는데 정보가 없네요 그러잖아요. 그냥 9월 중순에 출시한다고 쓰시고 나오면 수정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비비님, 포스팅 2개 쓰고 클릭 160개에 구매 건수 12개, 구매액 75만원, 그러면 수익은 21,000원이겠네요 포스팅에 계속 쿠팡 링크 올려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뭐 써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안 써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쿠팡 링크나 어떤 포스팅이나 블로그 상태는 각 검색 엔진, 구글, 네이버, 뭐 다음 이런 곳이 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제 쿠팡 파트너스 영상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내 블로그에 걸어도 되는 링크의 종류가 있습니다. 리디렉션인지 단축 링크인지 아니면 대놓고 걸어도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보고 하셔야 돼요. 그거 제가 카드 걸어 드릴 테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카드 보고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동영상님, 제가 최근에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만들어서 열심히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구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 포스팅 플러그인 찾아서 같이 해보고 싶은데 영향이 갈까요? 이거는 일단 자동 포스팅이라는 것 자체가 검색 엔진이 좋아하지 않아요. 검색 엔진의 서버에 부하도 걸리고, 자동 포스팅은 사실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 혹시 온라인 쇼핑몰 해보셨습니까? 뭐 11번가나 쿠팡, G마켓, 네이버 뭐 이런 거 사업자 내고 해보셨어요? 해보시면 그 물건 엄청 올리잖아요. 그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올리면 못합니다. 그래서 자동 프로그램 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나온 게 자동 프로그램이지, 블로그는 사람의 생각을 쓰는 공간 아닙니까? 똑같은 어떤 시스템상의 메뉴나 상품 정보를 올리는 게 아니니까 사실 우리 블로그 포스팅에 자동 프로그램이라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구글도 할 수 있죠. 구글이나 네이버나 검색 엔진에서 프로그램 우리보다 훨씬 잘 만들 텐데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이 쓰는 포스팅이 블로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애드센스 영향은 안 갈 것 같은데, 굳이 영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뭐 제대로 된 글이 아닌 경우에 나가면 CPC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포스팅 하세요. 직접 포스팅 하시고 자동 포스팅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해봤죠. 옛날에 해봤지만 그냥 돈 주고 사셨든 그렇지 않으셨든 의미 없는 거라고 결론 내리시게 될 겁니다. 물론 제 말만 듣고 결정하시긴 어렵겠지만 직접 해보시면 더 와닿으실 거니까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